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항공기 부품 조립 양성 과정 중 스마트 항공기 기체 부품 튜브 가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항공기용 튜브 가공의 전 과정을 배워볼 거예요. 튜브의 재질과 크기, 제작 과정부터 조립과 검사 실습까지 다룹니다. 마지막에는 실제 부품 조립과 점검 단계까지 함께 확인할 거예요. 항공기 안의 유체 라인은 금속 튜브나 유연한 호스로 만들어져요. 금속 튜브는 움직임이 없는 구간에, 호스는 진동이 많은 부위에 사용됩니다. 초기엔 구리 튜브를 썼지만 지금은 알루미늄 합금이나 강철 튜브가 주로 쓰여요. 티타늄 튜브는 강철보다 가볍고 강도가 높아서 고성능 항공기에 쓰여요. 하지만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산소 계통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튜브를 제작하거나 수리하기 전에는 반드시 재질을 정확히 식별해야 해요. 금속 튜브의 크기는 바깥지름으로 구분하며 인치 단위로 표시돼요. 장착할 때는 재질뿐 아니라 두께까지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절단할 땐 면이 직각이 되도록 자르고 버가 생기지 않게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해요. 연질 금속 튜브는 전용 커터로 절단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튜브는 굽힘 시 변형을 고려해 실제 길이보다 약 10% 여유 있게 잘라야 해요. 절단할 땐 너무 강한 압력을 주면 튜브가 찌그러질 수 있습니다. 절단 후엔 디버링 공구로 안팎의 거친 부분을 다듬고 끝단이 얇아지지 않게 조심해야 누설을 예방할 수 있어요. 강한 재질의 튜브는 1인치당 32톱니 이상의 쇠톱으로 절단해요. 작은 튜브는 플레어링 공구에 고정해 진동을 줄이면 안전하게 자를 수 있습니다. 튜브는 납작해지지 않게 부드럽게 굽히며 지름이 크면 밴더나 기계를 사용해요. 수동 밴더는 튜브를 홈에 끼운 뒤 스프링백을 고려해 한 번에 부드럽게 굽혀요. 튜브 지름에 맞는 밴더를 선택해야 정확한 각도와 형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굽힘 작업 시 튜브가 납작해지거나 주름지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튜브가 납작하거나 주름진 상태로 장착되면 피로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큰 튜브는 CNC 밴딩 머신으로 정밀하게 가공하며 반지름 블록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굽힘 작업 전에는 도면을 충분히 이해하고 절단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해요. 굽힘 전에는 디버링으로 끝단을 매끄럽게 다듬고 스프링백을 고려해 밴딩해요. 수동 밴더는 단계별로 각도를 맞춰 부드럽게 구부린 뒤 최종 길이에 맞춰 절단합니다. 플레어 작업은 튜브 끝단을 넓혀 피팅과 연결하는 과정이에요. 완성 후에는 균열과 크기를 점검하고 압력 시험과 부식 방지 처리를 진행합니다. 알루미늄 합금 튜브는 굽힘 반지름과 각도를 계산해 정확히 밴딩해야 해요. 굽힘 허용량과 세트백을 구해 밴딩 전후의 총 길이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은 설계 치수와 실제 가공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예요. 굽힘 허용량과 세트백은 각도와 반지름을 이용해 계산돼요. 이 값을 통해 밴딩 전 길이와 밴딩 후의 실제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굽힘 기획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튜브 안을 모래나 가용합금으로 채워 형태를 잡아요. 가공 후에는 내부 충전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물질이 남지 않았는지 검사해야 합니다. 플레어링은 튜브 끝을 벌려 연결 부위를 만드는 작업으로 단일형과 이중형 두 가지가 있어요. 플레어는 높은 압력을 견뎌야 하므로 크기와 각도를 정확히 맞춰야 해요. 너무 작거나 크면 누설이 생기고 비뚤어지면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항공기에는 37디그리 전용 플레어 공구를 사용하며 수동형 플레어링 블록과 요크, 핀으로 구성되어 압착식 플레어 공구는 연한 금속 튜브에만 사용하며 티타늄이나 강철에는 쓰지 않아요. 클램프를 단단히 조여 적당한 압력으로 눌러야 균일한 플레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중 플레어링은 얇은 알루미늄 튜브에 사용되며 균열을 막고 기밀성과 내구성을 높여줘요. 이중 플레어는 어댑터와 요크를 이용해 두 단계로 눌러 항아리 모양의 끝단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너무 강하게 압착하면 균열이 생기므로 적당한 힘으로 작업해야 합니다. 피팅은 플레어형과 플레어 리스형이 있으며 플레어 리스는 프리세팅 과정을 거쳐 단단히 고정돼요. 튜브를 피팅의 수직으로 고정한 뒤 재질과 크기에 맞게 너트를 1에서 1.5바퀴 정도 조여요. 프리세팅 후에는 튜브가 슬리브 파이롯보다 약간 튀어나와야 하며 유격은 최소로 유지해야 합니다. 비딩은 튜브 끝에 돌출된 홈을 만들어 호스나 피팅이 단단히 고정되게 하는 과정이에요. 수동 비딩 공구로 튜브를 윤활한 뒤 손잡이를 서서히 조이며 회전해 비드를 완성합니다.
큰 지름의 튜브는 비딩 머신으로 가공하며 작업 시 전용 롤러를 사용해야 해요. 항공기 유체 라인은 색상 코드와 문자, 기호로 표시되어 내용물과 위험 요소를 구분합니다. 유체 라인 표식은 제작사가 설치하지만 정비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해야 해요. 피팅은 파이프 나사산형과 기계 나사산형으로 구분되며 밀폐 여부에 따라 사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플레어리스, 비드, 연구, 피팅 등은 압력과 재질에 맞춰 선택해 연결해야 합니다. AM 플레어 피팅은 슬리브와 너트가 밀착되어 기미를 형성하며 진동과 전단 하중을 분산시켜요. 피팅은 재질에 따라 색상으로 구분되며 AM 플레어형과 MS 플레어리스형은 서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AM 표준 피팅은 재질과 형태에 따라 코드가 구분되며 용도에 맞게 다양한 연결 방식으로 사용돼요. MS 플레어리스 피팅은 진동과 고압 환경에서도 튜브를 안정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개발됐어요. 플레어 작업 없이도 견고한 밀폐가 가능해 유압계통 등 3000 psi 환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플레어리스 피팅은 슬리브가 튜브 외벽을 압착해 밀착되며 재질에 따라 각도가 다르게 설계돼요. 스웨이지 피팅은 분리 없이 영구적으로 밀폐되는 구조로 주로 유압계통의 티타늄이나 내식강 튜브에 사용됩니다. 스웨이지 피팅 공구는 휴대용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으며 튜브를 절단하지 않고 견고하게 결합해요. 포멀리 피팅은 축 방향으로 튜브를 압착해 밀폐하는 최신형 스웨이지 방식이에요. 크리오핏 피팅은 액체 질소로 냉각된 슬리브가 팽창 수축하며 기미를 유지해 주로 티타늄 튜브에 사용됩니다. 튜브는 손상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플레어와 슬리브가 정확히 맞물려야 해요. 너트는 규정된 토크로 조여야 하며 과하거나 부족한 토크는 누설이나 파손의 원인이 됩니다. 토크렌치를 사용하면 과도하거나 부족한 조임을 방지할 수 있어요. 플레어리스 튜브는 손으로 조인 뒤 렌치로 16바퀴 추가 조여 누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점검 시 균열, 긁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허용 범위 내의 손상은 연마로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균열이나 심한 손상은 교체해야 하며 경미한 찌그러짐은 구슬이나 수리 공구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손상된 튜브는 스웨이지 피팅이나 유니온으로 수리하며 분리된 튜브는 플러그로 밀폐해 오염을 방지합니다. 새로운 튜브는 기존 배치에 맞춰 정확히 성형해야 하고 온도 변화와 진동을 견딜 수 있도록 굽힘이 필요해요. 분화에는 석유에 강하고 니오프린은 마모에 강하며 버틸은 스카이드롤용으로 적합한 합성 고무예요. 항공기 호스는 압력 등급에 따라 저압, 중압, 고압으로 구분되어 표면에는 종류와 압력 한계, 스카이드롤 사용 여부가 인쇄되어 식별할 수 있습니다. 테프론 호스는 고온 고압에서도 안정적이며 연료, 오일, 냉각수 등 거의 모든 유체에 견딜 수 있어요. 점검 시 균열이나 경화가 보이면 교체해야 하고 스웨이지 피팅이 손상되면 전체 어셈블리를 교환해야 합니다. 연성 호스는 조립 후 반드시 압력 테스트를 거쳐야 하며 유압유나 질소 등 매질에 따라 적정 절차를 따릅니다. 교체된 연성 호스는 장착 전 개통 압력의 1.5배로 시험해 안전을 확인합니다. 호스는 대시 번호로 크기를 구분하며 튜브의 번호와 일치해야 정확히 맞아요. 장착 시에는 압력 변화에 대비해 약 5에서 8%의 여유 길이를 두고 열로부터 보호되게 설치해야 합니다. 호스는 진동과 굴곡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와 직선 구간을 확보해야 해요. 꼬임이나 급격한 굽힘은 파열 위험을 높이므로 스위블이나 엘보 피팅을 사용해 완만하게 설치합니다. 연성 호스는 다른 구조물에 닿지 않게 설치하고 약 24인치 간격으로 지지대를 고정해야 해요. 클램프는 손으로 조인 뒤 1-4바퀴 더 조여 누설을 방지하며 설치 후 며칠 안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진동이 있는 구간은 고무 쿠션 클램프를, 스카이드롤이나 연료 구간은 테프론 클램프를 사용합니다. 클램프는 튜브 지름에 맞게 선택해 정해진 간격으로 설치해야 안전한 유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어요. 튜브 밴딩은 규격서에 명시된 반경과 공구를 사용해 도면과 동일한 형태로 가공해야 해요. 절단기, 디버링 공구, 밴더, 다이, 맨드렐 등 전용 장비를 사용해 주름이나 변형 없이 정확히 성형합니다. 작업 전에는 튜브의 규격과 재질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호 장비를 착용해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해요. 절단 시 버가 생기지 않게 주의하고 디버링으로 끝단을 매끄럽게 다듬어 깨끗한 플레어 작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튜브는 납작해지거나 주름지지 않게 천천히 굽히며 얇은 벽 튜브는 맨드렐로 내부를 지지해야 해요. 맨드렐이 없을 때는 구슬이나 모래를 채워 지지해 파손을 방지합니다. 수작업 튜브 밴더는 표시 각도에 맞춰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며 6단계 절차로 튜브를 굽혀요. 기계식 밴더는 각도를 입력해 자동으로 여러 형상을 정밀하게 밴딩할 수 있습니다. 스웨이징은 유압으로 피팅을 영구 체결하는 과정이며 지정 윤활유를 사용하고 청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인터널 스웨이징은 호스 내부를 압착해 유량 손실 없이 연결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피팅 체결법에 적용돼요. 파이프 피팅은 엘보우, 커플링, 유니언, 어댑터 등으로 구성되어 연결 방향 전환 누설 방지 역할을 해요. 익스터널 스웨징은 튜브 외부를 압착해 진동과 굽힘에 강한 밀폐 연결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외부 스웨이지 피팅은 튜브에 영구적으로 조립되며 재질에 따라 테프론 색상으로 구분돼요. 실리콘 실을 사용해 진동과 압력 변화에도 견고한 밀폐성을 유지합니다. 플레어링 전에는 장비의 고정면을 깨끗이 세척하고 공구 표면을 손상시키지 않게 주의해야 해요. 튜브의 끝단은 직각으로 잘라 매끄럽게 디버링하고 피팅 너트와 슬리브를 올바르게 끼워야 합니다. 플랜저를 중앙에 맞춰 고정 후 천천히 회전시키며 플레어를 형성하고 망치로 가볍게 두드려 완성해요. 마지막으로 균열이 없는지 플레어의 크기가 슬리브 직경을 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더블 플레어 작업 전에는 모든 공구와 튜브에 오일이나 그리스가 남아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 해요. 튜브 끝단을 매끄럽게 다듬은 뒤 다 E블록에 고정하고 업셋 플레어 펀치를 이용해 이중 플레어를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트 상태를 점검하며 가볍게 두드려 매끄럽고 균일한 플레어 형태를 완성해요. 플레어면은 균열이나 찍힘 없이 매끄러워야 하고 튜브 중심선과 0.5°띠구 이내로 직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게이지로 직경과 동심도를 확인하고 플레어 너트와 피팅이 부드럽게 맞물리는지 점검합니다. 싱글과 더블 플레어 모두 표면을 확대경으로 검사해 결함이 없는지 최종 확인합니다.